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두산 TV8입니다. 자, 오늘은 그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안을 다루게 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서 어떤 형태로 다뤄지게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과연 완전체로 이루어진 후에 심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 9명에서 현재는 6명입니다. 6명. 6명만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6인 체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진행될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세 자리가 9인 중에 세 자리가 비어져 있는데요. 이 세 자리는 국회 추천목입니다. 근데 국회가 그동안 자신들의 추천목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되도록이면 늦추기 위해서 탄핵 일정이 제대로 빨리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에 이들을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해서 9인 체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시키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대통령이 이런 자리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예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헌법상 나머지 3인에 대한 이 빈자리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법리가 더 우세한 겁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윤석열 탄핵 인용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9인을 다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대통령이 고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지금 이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다 발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 여기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건 지금 국민의힘 당인데 자신들도 2016년에 그런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일 때인데요. 추미애 뭐라 그랬습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2월 1일 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한털 소장이 퇴임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박범계 이 사람도 현직 의원이에요. 이 사람도 현직 의원이고 박주민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 출신인가요? 현직 의원입니다. 박범계는 뭐라고 했느냐? 권한대행은 국가의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 사람도 2017년 2월 1일 날 얘기했어요. 박주민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렇게까지 무슨 거창 이념까지 들어가면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한다고 2017년 그러니까 7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 논리를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논리를, 거짓 논리를 퍼뜨리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 기능만 가능하다. 그게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이런 헌법 조항을 들기 전에 말이죠. 자, 이 걸석된 3인은 왜 걸석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야당이 그걸 채우지 않은 거예요.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의 공석 상태를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탄핵 결정이 빨리 나면은 후임 인사를 임명할 수 있잖아요. 인사권을 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검사, 장관의 자리를 비워들어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래 온 겁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에는 이제 기존 입장을 싹 바꿔갖고 빠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빈자리 채우겠다는 그런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16년 말 결국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 인준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8인 체제로 심리와 편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박한철 소장은 또 게다가 대통령 추천목입니다. 당시에 우상호 원내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죠. 위반이죠. 법률 위반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경 그 헌법재판관은 직무대행을 했죠. 직무대행을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인용한 후에 3월 10일 날 3일 후에 퇴임했습니다. 3일 후에 퇴임했는데 퇴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핵을 인용하니까 대통령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대행이지만 대통령 자리가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 추천목이었던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이선혜 후보자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죠. 이선혜 후보자가. 그런데 거리됐다 하더라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재판관에는 인선을 하지 않았어요.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후에 문재인이가 2017년 11월에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뀌니까 옛날에 자기들 모습을 논리로 완전히 부인하고 지금 딴짓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산이나 법리나 상식이나 선례나 이들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민주당의 사례로 봤을 때 6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그게 당위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다른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로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작년 10월 15일의 일입니다. 6인 체제가 되니까 원래 7인 이상 되어야지 심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조항이 있습니다. 헌재법 23조 1항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6인 체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조항,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조항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탄핵 탄핵을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헌재법 23조 1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7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은 이인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고서는 헌재가 야 너희들 여야 너무 싸운다 라고 하면서 경고까지 보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민주당 측이 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자신들의 다수 독재 국회 장악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마비시키고 독주하고 파행하고 질주하고 있는 건지 이 헌재 관련 이 일련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와서 대통령에 대한 무법적, 탈법적, 아주 공산주의식, 아전 인수식 탄핵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법리와 상식에 비춰서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9인 정원의 헌법재판소가 6인으로밖에 법리상으로 6인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진행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면은 9인으로 대법원, 행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추천을 받은 3인씩의 추천을 받은 견제와 균형이 도모된 그런 전원 합의체에서 전원 완전체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헌법 정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술수로 6인으로 탄핵 소추안을 심의하는 그런 비정상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6인으로 9인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면 사건으로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기각이 아니라요. 심리를 받을 형식적인 조건이 미비하다.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 재판관을 맡은 모양이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일 때는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맡았던 그 역할, 그 범죄적 주심을 했던 그 역할을 정영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윤회의에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성향은 중도 보수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주심, 이번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관 주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 이 두 분은 문재인 때 임명된 분들인데요. 문형배, 이민선. 임기 만료가 내년 4월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늦어도 4월 이전에는 탄핵 소추안이 심리를 맞춰야 된다. 맞출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추가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국정마비, 파괴, 게다가 부정선거,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부정선거, 그것도 이번 2024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 이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외세까지 끼어든 그런 부정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에 의해서 나라가 기울고 있다. 낭떠러지에서 간당간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실수했다. 이 논지, 이 주 논리가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된다면 충분히 심도 있게 상식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내란이 아닙니다. 내란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하고도 비상한 조치였다는 거, 비상계엄이 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특히 방송, 언론, 조중동,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미쳤습니다. 민주당 이 반역 반란 세력과 함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유와 권리는 다 사라지고 개인의 시민의 행복은 다 소멸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는 점을 제3제사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류 언론 보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경륜과 학식과 어떤 이 향기가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검색하시고 찾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애국적인 모습이, 애국적인 활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주변에 개인적인 네트워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이었습니다. 구성지였습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각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